자, 지금부터 이제 그 폼 태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더 위치 챕터 공사 폼이라고 한 게 더 써졌고요. 이름은 이제 폼의 기본 언더바 basic.html. HTML은 생략해도 .html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html이 자동으로 붙은 걸 볼 수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치면 이제 여기 뭐 HTML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아이콘들이 전부 다 이 아이콘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원래 HTML이니까 이거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CSS 주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플러그인 한 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색상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렬 마음에 안 들어요. 정렬 마음에 안 들어요. 정렬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원래 이게 HTML 안에 헤드가 있고 이런 거죠. 정렬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렬을 해주죠. 정렬해 주는데 HTML 안에 헤드가 있고 헤드가 안에 바디가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이게 안에 있는 건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HTML 안에 헤드가 있고 헤드 안에 바디가 있고, 이거 왼쪽에 아웃라인이라는 게 이거 창이 있는데 아웃라인에 보시면 이게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죠. 그래서 HTML 안에 헤드가 있고 HTML 안에 바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잘 확인해서 써보시면 되고요.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구조화되게 잘 코딩이 볼 수 있도록 F11을 눌러보면 엘리먼트라는 탭에 저런 게 이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탭 눌러가지고 코드가 이게 제가 원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요 정렬도 잘 해줘야 되는데 정렬 잘 안 해줘요. 이 독타입은 문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독타입 전체적으로 HTML이다. 얘는 주석은 HTML의 주석은 꺽쇠표시 % 느낌표 빼기 2개, 요게 주석입니다. 빼기 시작이고 빼기 2개 꺽쇠표시 이렇게 닫으면 이제 이거 끝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서의 종류가 현재 문서의 종류가 HTML이죠. HTML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독타입, 도큐멘트 타입, 문서 타입이 HTM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HTML이니까 무슨 태그부터 시작해야 돼요?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되셨나요? ML, 여기 HTML로 되어 있는 게 마크업 랭귀지인데 ML, 여기 ML로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HTML은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이제 HTML의 표준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동작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 위에서 문서가 HTML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지금 HTML 태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문서의 종류가 HTML이라서 이제 HTML 태그부터 HTML 태그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HTML 태그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태그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HTML 태그 형식에 맞는 태그들을 써가지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데이터다라는 것, 태그 이름이 어떤 내용의 데이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거 HTML 안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 그 안에 또 이제 태그들이 있죠. 그래서 HTML 안에 헤드라는 태그가 있고, 헤드라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헤드 안에 타이틀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메타는 이제 얘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엔코딩을 UTF-8로 하자. 그래서 메타 태그는 시작하고 끝나고 아니라 이제 그 안에다가 전부 다 그 정보에 대해서 메타 그 다음에 속성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쭉쭉쭉쭉 넣을 수 있다.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2개, 3개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3개 더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HTML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헤드가 있다. 헤드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설정 부분이죠. 얘는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헤드입니다. 헤드. 프로미스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주석 처리 해줍니다. 그럼 데이터 보여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데이터 보여주기. 보여주는 것은 바디입니다. 데이터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되는 바디가 이제 데이터 보여줄 때 사용해야 되고요. 내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디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바디 안에다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바디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려면 바디. 이겠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바디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입력에 맞게 써줘야 되고, 제가 지금 그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 양식에 대해서 쓰시니까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 입력 양식이라고 써놓겠습니다. 한글로 입력 양식. 입력 양식. 이거 실행하시면 타이틀, 그 탭이, 브라우저 탭이 입력 양식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쓰게 되니까 저희가 입력 양식에 해당되는 것을 좀 써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디에다가 바디 안에 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입력 양식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자,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래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만듭니다. 만들어 쓰는데, 이거는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위에서 누구한테 입력하라고? 위에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는 거죠. 입력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래머가 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데이터 입력하라고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입력해서 내가 서버 쪽에다가 넘길 거니까 데이터 입력을 하세요 라고 요구하려면 폼 태그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전에는 스캐너로 해가지고 뭐 스캐너 넥스트 라인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쓰시고요. 그럼 폼 태그를 만듭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기 위해서 폼 태그 만들래.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폼 이렇게 해서 폼 태그 안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서버 쪽에서 누가 받지 이런 걸 쓰는데, 지금 현재는 형태만 보기 때문에 형태에 해당되는 것만 봐서 이제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액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옵션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은 액션 예, 동작, 누가 동작하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지금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약에 입력하고 있으면 저희가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해당되는 뭐 멤버 JSP 데이터를 받아서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JSP로 HTML을 쓰는 게 아니라 변수로 쓰시고,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메소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메소드가 포스트 해야 된다. 포스트 방식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른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속성이 두 개인 거예요. 띄어쓰기. 이렇게 한 개 속성, 그 다음에 띄어쓰기 했고, 이렇게 속성. 여기는 띄어쓰기 하셔도 됩니다. 이퀄 뒤에. 속성 이름이 있는데, 그 뒤에 이퀄이 나오면,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때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속성을 한 개 지정을 하고, 이퀄이 끝났어요. 끝나고 한 블랭크를 한 개 띄면, 이제 여기서부터 속성이 한 개, 다른 속성이 지금 지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 속성도 정해진 걸 쓰셔야지, 잘못 쓰시면 오탈자가 있으면 동작을 안 한다. 동작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액션 쓰셨고, 이제 그 서밋을 만나면 승인 내가 서밋을 만나면 이쪽 서버의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요. 얘가 받는 거죠. 얘가 받는데 그러면 join.jsp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역할을.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 JSP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 JSP는 HTML을 만들어낸다며, HTML 파일이랑 똑같다며,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되니까 변수가 있다. JSP에는 변수가 있다. 아시겠죠? 변수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냥 똑같이 HTML을 만들어내지만 얘는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프로그램은 자바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는 자바이라서 얘를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JSP가 컨트롤러를 역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짠 거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드시면 그 클래스는 내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거지 서버 쪽에 들어가서 뭐 URL이랑 상관이 전혀 없으니까 그거를 서버 쪽에다가 이런 URL이 들어오면 이쪽 그 자바 쪽에 이쪽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선언해서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URL이 들어오면 주소가 이런 URL 주소가 들어오면 쓰게 돼요. 자바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그걸 서버 쪽 프로그램이다. 서블릿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JSP and 서블릿. 그래서 책이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 나눠준 거 JSP and 서블릿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주소와 자바의 프로그램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짰었던 클래스 컨트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URL에 해당되는 것을 UR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메인을 만드는 것처럼 프론트 컨트롤러를 한 개 더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게 뭐가 들어왔지에 따라서 이제 보드 컨트롤러 보낼 거냐, 노티스 컨트롤러 보낼 거냐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서 쓰는 걸로 쓰십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거라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JSP라는 거를 이용해서 직접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으시고, 그 저희가 서블릿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구조대로 메인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고 이제 보드 컨트롤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바 쪽은 자바 쪽대로 다 만드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바 쪽은 자바 쪽도 다 만들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플러스 JSP,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더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웹 라이브러리 더 배워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7, 8개를 기술을 짬뽕 해가지고 한 개의 페이지 처리하는 걸 만드셔야 돼요. 예전엔 자바만 하시면 되는데,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만 하면 되는데, 그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자, 이렇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여기 옵션은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속성들을 지정할 때 블랭크를 띄워가지고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고요. 속성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익히만 하면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이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게 있다.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변수를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메소드를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순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되셨나요?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폼 안에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걸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 좀 해주세요 라고 지정한 거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 속성만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속성이 있냐 없냐 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코딩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속성이 액션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메소드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성은 중요하지 않고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해줍니다. 액션, 그 다음 메소드. 그 메소드를 생략하면 기본값이 있어야 되겠죠? 네, 쓰시고요. 기본값이 있는데 메소드를 생략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주소, 액션. 액션은 이제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주소. URL입니다. URL 주소. URL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RL이 아니라 URL. 예, URL 주소를 선언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join.jsp가 얘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join.jsp.jsp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놈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 처리한 놈이 컨트롤러라고 했어요. 컨트롤러. URL 요청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컨트롤러. 지금은 이제 join.jsp가 컨트롤러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전송 방식. 메소드인데 메소드의 기본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선언을 안 했어요. 기본은 get입니다. get이다. 근데 포스트 방식은 이제 패스워드가 있거나 이러면은 주소에 비밀번호 같은 게 쫙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송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주소에 쫙 나와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할 때는 이제 대부분 다 포스트 방식으로 그냥 다 지정해서 쓰셔도 돼요.
포스트 방식은 이제 그 바이트 단위로 바디 부분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바디 부분, 바디에 이제 포함돼서 데이터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주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get 방식은 이제 주소 부분에 게시라서 주소 부분, 요거 get 방식은 주소 부분에 이제 데이터 전송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돼서 주소 부분에 데이터 전송이 되니까 URL 안에 주소 안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데이터 표시됩니다. 전송하게 되고 이제 여기는 데이터 표시.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고요. 그 get방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 바디 부분 여기 바디에 포함돼서 전송이 돼서 얘는 데이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않도록 만드는 게 이제 요겁니다. 전송을 하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 표시되지 않음, 되지 않음. 그 데이터 표시되지 않음이라고 쓴 거는 여기 이제 주소란에입니다. 주소란이 아니라 주소란에 데이터 표시되지 않음. 요는 주소란에 데이터 표시가 됩니다. 주소란에 데이터 표시됨입니다. 되시겠죠?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주소란에 데이터가 표시가 안 되는데 반해서 그 get 방식은 주소란에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전송될 때 표시돼서 사용되니까 이제 이거 한번 테스팅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속성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펌택에서 액션은 이제 서버 쪽에 처리해야 되는 것을 선언했고 메소드는 이제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썼다. 데이터 입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 자유롭게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 양식 이렇게 써서 사용할 거고요. 이제 사용자 입력 양식은 여기다 사용자 입력하는 양식. 아이고 영문으로 썼네. 예, 사용자 입력 양식. 이걸 이제 여기다가 써가지고 좀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입력할 때는 인풋 태그를 만드세요. 인풋 태그를 만들어주세요. 인풋 태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때 이제 기본이 타입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런데 여기다 타입이라고 썼어요. 타입 이렇게 쓰셨고요. 타입 작성을 해주셨고 타입은 이제 그냥 텍스트라고 썼다. 텍스트 여기서 타입이라고 쓰는 순간 이 앞자를 쓰면은 뒤에 게 자동 완성되게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귀찮긴 한데 타입은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이꼬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써놨어요. 텍스트 써놓고 그 다음에 value라고 썼습니다. value라고 썼고 이꼬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테스트라고 썼습니다. 테스트. 이거 테스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은 안 되는 태그는, 인풋 태그는 인라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br 태그를 써서 줄바꿈을 했어요. break 써가지고 줄바꿈을 해서 사용을 했다. 자, 이제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인풋 태그를 이제 대해서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인풋 태그는 이제 사용자 입력이죠. 이제 사용자 입력을 위한 태그, 입력 태그입니다. 그 중에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형태, 입력하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입력 형태를 의미하고 기본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거 안 써도 되네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됐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이 나오는데 name이라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버에 전달되는 이름입니다. name이라고 썼는데 속성 name은 여기 서버에 전달되는 이름. 그래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찾으려 때 무슨 이름으로 찾으라고요? 예, name이랑 쓴 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찾으라고요. 아시겠죠? 이쪽에 여기 name이라고 써놓은 요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찾아라. 데이터 찾을 때. 됐죠? 그래서 name은 서버 쪽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면 name을 꼭 붙여줘야 한다. name을 안 붙여주면 얘 찾아내기가 힘들다. 아시겠죠? 예,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가 있는데 value는 값이에요. 말 그대로 값. 여기는 초기값입니다. value는 이제 초기값. 그 초기값을 세팅 안 하고 사용자한테 그냥 받으세요. 하면은 이게 value를 지우는 거예요. value를 지우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거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컨트롤 F11 이제 서버 만드는 서버. 지금
지금 오라클을 안 돌고 있어서, 오라클을 돌고 있으면 요거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밸류 값 테스트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죠? 돼 있는데, 여기 그 밸류를 지워요. 이렇게 지워서, 지우고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텍스트가 없죠. 이게 그냥 새롭게 입력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입력을 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지금처럼 그냥 이제 지우는 거죠. 지어 사용하시고요. 있으면 이제 초기 값으로 테스트라고 세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써야 돼요. 귀찮죠? 이해되시죠? 귀찮아요. 그러면 저렇게 밸류를 세팅해 놓고 테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밸류 그냥 로그인만 누르면 돼요. 누르면 자동으로 데이터 전송이 돼서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볼 수 있는 게 프레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뭘 써야 되는가? 그래서 프라이스 여기 위에 홀더, 이걸로 홀더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입력하라고 쓰냐면 아이디 입력하라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쓰시고요. 이 밸류 부분은 그냥 내비둘게요. 내비두시고요. 프레스 홀더가 뭐 하는 놈이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테스트가 나왔죠? 테스트가 나오는데 이거 지워요. 지우시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배경 글자로 나오는 게 프레스 홀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레스 홀더라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나와요. 데이터가 없을 때 나와요. 그래서 프레스 홀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나타나는 배경 글자입니다. 배경 글자. 이건 배경 글자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로 넘어가지 없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현재 아시겠죠? 데이터가 없을 때 뭐 입력하라고 안내해서 사용할 때 프레스 홀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좀 아시고 이제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인라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계속 데이터가 와요. 줄 중에 포함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BR 태그 넣어주셔야 줄바꿈이 됩니다.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했다. 그래서 이제 줄바꿈을 하려면 BR 태그 넣으세요. 줄바꿈을 하려면 BR 태그 사용한다. 됐죠? 예, 태그한 게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기본은 텍스트라고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태그고요. 타입을 썼는데 타입을 썼는데 얘도 글자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등단 입력 똑같은데 안 보이게 글자 입력을 하자. 그게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라고 쓰면 패스워드 입력하는 건 똑같고요. 네임 이꼬로 여기다 썼을 때 뭐 패스워드라고 썼네요. 패스워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도 이제 밸류 값 줬네요. 초기값 초기값을 줘서 여기다는 이제 패스워드 써서 쓰시고, 데이터가 없으면 없으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BR 태그 넣어주셔야 돼요. 끝났고, 인풋 태그는 이게 박스 한 개이기 때문에 시작한다 끝난다가 없고, 이게 한 개가 그 태그 자체에 완벽한 태그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단독 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요거는 이게 이렇게 쌍으로 돼 있죠. 이렇게 페어로 끝난다, 시작한다, 끝난다. 됐죠? 예, 이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한다, 끝난다로 되어 있습니다. 쌍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한 개로 끝나요. 그냥 단독 태그이고요. HTML4에서는 이게 끝났습니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슬래시 한 개 붙여줍니다. 슬래시 한 개 붙여주면 얘는 이제 끝나는 태그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얘는 단독 태그입니다. 이런 의미로 맨 마지막에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아, 선생님 여기 슬래시가 왜 맨 뒤에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는데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